나는 지금도 그날 들었던 소리를 잊지 못한다. 차가운 물줄기가 어떤 생명체의 숨처럼 떨리며 교량 아래를 스쳐 지나가던 그 순간 내 몸 어딘가 깊은 곳에서 오래된 상처가 스스로 벌어지는 느낌이 들었고 아무 이유 없이 등줄기가 식어 내려갔다. 아니, 이유가 없었던 건 아니다. 그 소리는 누가 들어도 사람이었다. 그런데 분명 사람일 수 없는 곳에서 사람일 수 없는 방식으로 들려왔다. 그 울림이 내 귓속을 파고들던 그때의 감각은 지금도 내 심장을 천천히 움켜쥐는 것 같다. 내 이름은 민수, 34. 충청남도 예산에서 카페를 운영한 지도 벌써 10년이 넘었다. 곡교천 근처에서 오래 장사하다 보면 이 동네의 공기와 냄새, 계절의 흐름 같은 건 자연스럽게 몸에 배인다. 하지만 그보다 더 깊게 남는 건 때로 밤에만 모습을 드러내는 이 지역 특유의 기이한 분위기다. 사람들은 곡교천을 한적한 산책로가 있는 여유로운 강이라고 말한다. 맞다. 낮에는 누구라도 그렇게 말할 수 있다. 문제는 밤이다. 너무 조용해서 그 조용함 자체가 무슨 목적을 가진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이 있다. 마치 소리 하나 내는 순간 무언가가 그 소리를 듣겠다는 듯 어둠이 귀를 세우는 느낌 말이다. 그날도 그랬다. 여름 끝자락, 한낮의 더위가 느지막이 가라앉고 강에서 달빛이 길게 비쳐 올라오던 밤. 가게 마감을 조금 늦게 끝내고 머리를 식힐 겸 곡교천 다리 방향으로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다. 이런 밤 공기는 나에게 일종의 휴식이었다. 카페 창문에서 늘 보아오던 풍경을 직접 걸으며 느끼면 조금은 삶이 정리되는 듯한 기분이 들었으니까. 그런데 그날은 이상하게도 처음부터 발걸음이 편하지 않았다. 발바닥에 닿는 흙의 감촉이 평소보다 묘하게 눅눅했고 바람은 거의 불지 않았지만 어디선가 아주 희미한 섬뜩한 냄새가 떠다녔다. 정확히 뭐라고 정의할 순 없었지만 뭔가 오래된 축축한 방, 사람이 오랫동안 버려둔 공간에서 맡을 법한 냄새였다. 그 냄새를 처음 맡았을 때 나는 순간적으로 예전 일을 떠올렸다. 어린 시절 내가 사는 동네 근처에 폐가처럼 방치된 집이 하나 있었다. 학교 끝나면 친구들과 장난삼아 그곳으로 따라 들어가곤 했는데 그 집에선 늘 같은 냄새가 났다. 오래된 옷장이나 천장에서 흘러내리는 먼지, 그리고 오래 방치된 물건들이 내뿜는 특유의 냄새. 지금 내가 맡고 있는 냄새는 그 모든 걸 더 깊고 차갑게 농축한 느낌이었다. 그때의 기억이 나를 순간 움찔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나는 스스로를 다독였다. 그럴 리가 없잖아. 그냥 밤 공기가 눅눅해서 그렇겠지. 그래도 마음 한편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작은 불편함이 계속 꿈틀거렸다. 그래서 나는 일부러 조용히 하던 걷기를 멈추고 주변을 둘러보았다. 강물은 낮보다 더 검게 보였고 가로등 불빛은 멀리서 찍힌 사진처럼 희미하게 번져 있었다. 다리 위에는 아무도 없었다. 평소 같으면 커플이나 산책하는 사람들 몇 명은 꼭 있었을 텐데 그날은 이상할 만큼 적막했다. 발소리 하나조차 울리지 않는 공간에서 나는 나 혼자인 것 같았다. 다시 걷기 시작했을 때였다. 처음엔 바람인가 싶었다. 아주 낮고 흔들리는 소리. 하지만 바람이라 하기엔 너무 의도적이었다. 사람이 숨을 들이마실 때의 소리와 비슷했지만 어딘가 휘어진, 기묘하게 늘어진 소리였다. 마치 물속에서 누군가 억지로 숨을 들이마시려는 듯한 소리. 그러니까 산소가 없는 공간에서 억지로 폐를 움직일 때 나는 그런 종류의 소리 말이다. 나는 즉시 멈춰섰다. 심장이 2번 크게 튀었다. 몸 안에서 무언가가 뒤틀리는 것 같았다. 잠깐, 방금 뭐였지? 강 쪽은 어둡지만 그 어둠 속 어디에선가 소리가 시작된 게 분명했다. 나는 귀를 기울였고 내 숨소리까지 멈춘 듯했다. 어둠이 나한테 가까이 다가오며 내 귀를 만지는 것 같은 이상한 압박감이 느껴졌다. 이번엔 조금 더 분명했다. 숨을 들이마시는 소리가 아니라 누군가의 울음이 목구멍에서 끌려 나오는 소리처럼 들렸다. 순간 내 전신이 얼어붙었다. 왜냐면 그 소리가 아래에서 들려왔기 때문이다. 정확히는 다리 아래. 내가 서 있는 그 다리, 그 밑. 순간 머릿속에서 합리화가 미친 듯이 돌아가기 시작했다. 사람일 수도 있어. 강물에 빠진 건가? 누군가 장난치는 건가? 밤낚시하던 사람이 소리를 낸 걸 수도.
하지만 동시에 납득할 수 없는 감정이 내 속을 파고들었다. 두려움보다 먼저 온 건 찝찝한 확신이었다. 저건 사람이 낼 수 있는 울음이 아니다. 나는 천천히, 정말 천천히 다리 난간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머리카락이 하나하나 서늘해지는 느낌을 느끼면서, 그런데 난간을 바라보는 순간 무언가가 더 심하게 나를 붙잡았다. 바람 한 점 없는데 난간 옆에 걸린 작은 비닐 조각이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마치 누군가 그 아래에서 손으로 건드리는 것처럼 나는 숨을 삼켰다. 그리고 그 순간 더 이상 들려서는 안 되는 소리가 다리 아래에서 아주 천천히 올라왔다. 여기. 나는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다. 그건 울음도 아니고 숨소리도 아닌 단어였다. 그것도 찢어진 목소리로 짜낸 듯한 설명할 수 없이 이질적인 말투.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누군가의 목소리 때문에 이렇게 몸이 마비된 경험은 처음이었다. 그 말이 너무 어색한데 동시에 너무 가까웠다. 마치 바로 발밑에서 속삭이는 것처럼. 나는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했다. 다리 전체가 땅처럼 무겁게 느껴졌다. 내 심장은 고통스럽게 뛰었고 손끝이 저릿하게 떨렸다. 머리가 희미하게 멍해지며 오래전에 묻어둔 기억이 다시 떠올랐다. 그 폐가에서 친구 한 명이 농담처럼 했던 말. 있잖아, 이런 소리 들리면 절대 고개 숙이지 마. 아래에서 기다리는 게 있을지도 모른대. 그 말을 들었을 땐 웃어 넘겼다. 그런데 지금은 아니었다. 지금 나는 정말로 고개를 숙이지 않기 위해 이를 악물고 있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내 몸은 스스로를 배신하듯 아주 미세하게 고개를 아래로 기울이고 있었다. 어떤 본능적인 충동이 내 목덜미를 잡아당기는 느낌이었다. 보지 마, 절대 보지 마. 그렇게 마음속에서 울부짖는데 호기심인지 공포인지 모를 감정이 한데 뒤섞여 내 시선을 끌어내렸다. 내 시선이 난간 아래로 떨어지려는 그 순간 다리 아래에서 또다시 낮게 울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이번엔 더 또렷하게. 여기 내려와. 심장이 내려앉는 듯했다. 정말 거기 누가 있는 건가? 그렇다면 사람인가? 사람이라면 왜 이런 식으로, 그리고 왜 이런 목소리로? 나는 도망쳐야 한다는 생각과 이 상황을 확인해야 한다는 생각 사이에서 심하게 흔들렸다. 이건 분명히 위험한 순간이었다. 그런데 묘하게도 위험이라는 감각이 너무 선명해서 오히려 의심이 생겼다. 혹시 내가 오해하는 건 아닐까? 혹시 사고를 당한 누군가를 놓치려고 하는 건 아닐까? 그 순간, 바로 그 순간, 내 발끝에 아주 미묘한 손가락 닿는 느낌이 스쳤다. 얼음물이 등을 타고 흘러내리는 것 같았다. 나는 반사적으로 뒤로 밀려나듯 크게 한 걸음 물러섰다. 그리고 그러자마자 그 소리도 냄새도 난간의 흔들림도 모든 게 동시에 멈췄다. 어둠만 남았다. 아무 소리도 없었다. 방금 전에 모든 상황이 한순간에 공기 속에서 지워진 것처럼. 너무 조용해서 오히려 더 무서웠다. 아무도 없는데,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은데 내 마음속 어딘가에서 조용히 소리치고 있었다. 그건 끝난 게 아니다. 나는 그날의 첫 문장을 아직도 또렷하게 기억한다. 저기, 방금 누가 다리 아래서 날 부른 것 같았어요. 그 말이 내 입에서 새어나올 때 나는 이미 온몸이 떨리고 있었다. 차 안의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던 라디오 소리는 갑자기 너무 밝고 낯설게 들렸다. 나는 충청남도 곡교천 다리를 건너던 중이었다. 새벽 공기가 축축하게 달라붙었고 창문을 조금만 내리면 습한 냄새가 목구멍 깊숙이 밀고 들어왔다. 나는 32살, 이 지역에서 나고 자란 사람이다. 부모님이 남겨주신 작은 찻집을 내가 이어서 운영하고 있다. 곡교천 다리는 바로 내 가게에서 멀지 않아 매일 몇 번씩 지나가는 길이었다. 그곳이 평소엔 얼마나 평화롭고 조용한지 잘 알고 있다. 물소리, 갈대 스치는 바람, 가끔 낚시하는 할아버지들의 웃음. 그게 이곳의 전부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날따라 다리는 처음 보는 낯선 장소처럼 느껴졌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가로등의 빛이 물결 위에 퍼졌다가 뒤틀리며 가라앉았다. 바람은 없는데 강 표면만은 계속 흔들렸다. 마치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안쪽에서 물을 휘젓는 듯했다. 그 순간이었다. 물 아래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처음엔 동물이라고 생각했다.
잉어나 큰 붕어가 밤에 뛰어오르는 경우는 흔했다. 그런데 이번엔 이상하게 느렸다. 너무 느렸다. 물이 튀는 대신 둔탁한 무언가가 다리 기둥을 긁고 지나가는 소리였다. 스스스. 아직도 귀 바로 옆에서 다시 들리는 듯한 그 질감. 그때 운전대를 잡은 내 왼손이 땀에 젖어 미끄러졌다. 누굴 부르는 소리가 들렸기 때문이다. 아닌 척하고 싶었지만 그 목소리는 분명히 내 이름을 불렀다. 다윗. 창문도 닫혀 있었다. 라디오도 켜져 있었다. 엔진 소리도 강 위의 바람도 이 시간대의 어두운 도로도 그대로였다. 그런데 그 모든 소음을 뚫고 바로 귀 안쪽에서 속삭이듯 흘러들어왔던 그 소리. 나는 반사적으로 라디오 볼륨을 최대로 올렸다. 음악이 울릴 정도로 커졌지만 그 소리는 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더 또렷해졌다. 여기 내려와. 내 입술이 스스로 달라붙어 버렸다. 뭔가 대답하면 안 된다는 절박한 감각이 목줄을 틀어쥐었다. 하지만 동시에 이유를 설명할 수 없는 묘한 당김도 함께 느껴졌다. 마치 발목을 물속에서 잡아당기는 것처럼. 나는 브레이크를 세게 밟았다. 차가 흔들리며 멈췄다. 라디오 소리가 급하게 끊겼다. 숨이 턱 막혔다. 불빛이라고 할 만한 건 다리 아래에서 흔들리는 가로등 하나뿐이었다. 나트륨 등의 노란빛이 물 위에서 기형적으로 늘어져 파동처럼 떨렸다. 그리고 그 아래 그림자가 서 있었다. 나는 처음엔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실루엣이 서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형체가 너무 얇았다. 거짓말처럼 얇았다. 종이를 세워둔 것처럼. 바람이 불지도 않는데 조금씩 흔들렸다. 나는 차 안에서 꿀꺽 침을 삼켰다. 심장이 식은 양철판처럼 소리를 냈다. 그 얇은 그림자가 천천히 머리를 들었다. 그와 동시에 내 뒷목이 확 조여왔다. 마치 누군가가 바로 뒤에서 내 숨을 막고 있는 것처럼. 차 안엔 아무도 없었지만 명확하게 느껴졌다. 그날 이후로도 수십 번 떠올랐고 지금도 생생한 그 감각. 뒤에 있다. 분명히. 나는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고개를 조금이라도 돌리면 정말 무언가가 있을 것 같다. 그러나 시선은 점점 다리 아래에 고정되었다. 그 얇은 실루엣, 웃고 있는 것 같았다. 입도 보이지 않는데 웃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왜냐하면 내 이름을 또렷하게 아주 천천히 다시 불렀기 때문이다. 다윗, 내려와. 기다리고 있었어. 나는 문을 잠갔다. 걱 소리가 차 안에서 울렸다. 그런데 겨우 잠긴 문에서 딸각하고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다. 누군가가 바깥에서 문 손잡이를 잡고 있는 듯한 소리. 손잡이는 내가 있는 운전석 쪽만 살짝 덜렁거렸다. 다른 문은 조용했다. 정확히 내가 있는 자리만. 몸은 자동차 의자에 붙어버린 듯 움직이지 않았다. 떨림이 척추를 타고 올라가 목 뒤까지 움켜쥐었다. 가슴 안에서 두려움이 부풀어 샌드백처럼 흔들렸다. 나는 이 상황을 합리화하려고 했다. 내가 겁을 먹어서 잘못 보고 있는 거라고. 가로등의 그림자가 물결 때문에 늘어진 거라고. 바람 때문에 나무가 스쳐서 소리가 난 거라고. 그러나 그 순간 내 시야 한쪽에서 검은 형체가 차 옆으로 미끄러지듯 올라오는 게 보였다. 분명 다리 아래에 서 있던 그 얇은 그림자였다. 걸어오는 게 아니라 미끄러져 오고 있었다. 움직임이 너무 조용했다. 그리고 너무 빠르고 너무 흐릿했다. 내 심장은 배 안쪽에서 쿵 하고 떨어졌다. 그 그림자가 차 바로 옆에 멈췄다. 창문을 두드리지도 않았다. 문을 잡지도 않았다. 하지만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내 귀 바로 옆에서 차 밖이 아니라 차 안에서 누군가가 숨을 들이쉬는 소리. 나는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목이 잠겼다. 차 안 공기가 살리기보단 죽이려는 듯 눅눅하고 무거워졌다. 그 소리가 내 왼쪽 귓불에 닿을 듯 가까워졌다. 너 왜 이렇게 늦게 왔어? 그 순간 나는 도망쳐야 한다는 본능이 온몸을 잡아당겼다. 생각보다 몸은 더 빠르게 움직였다. 악셀을 밟았다. 타이어가 미끄러지며 날카롭게 울부짖었다. 차는 마치 뒤에서 뭔가 밀쳐내는 듯 거칠게 앞으로 튀었다. 그리고 그 모든 소리 속에서도 나는 분명히 들었다. 내 뒤쪽, 뒷좌석에서 아주 천천히 침대 위에서 사람이 움직일 때 나는 그런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무언가가 속삭였다. 같이 가. 그날 밤 공기가 유난히 눅눅했다.
강가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차갑지도 따뜻하지도 않았는데 묘하게 기분을 긁어놓는 온도였다. 찻집 문을 닫고 밖으로 나왔을 때 곡교천 쪽에서 살랑거리는 물비린내가 더 짙게 밀려왔다. 그 냄새가 이상하게 코끝에 맴도는 순간 나는 손에 들고 있던 열쇠를 허공에서 멈춰 세웠다. 잠깐, 방금 누가 부른 것 같았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누가 속삭였다. 바람이 없었다. 나뭇잎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러니 자연적인 소음이라고 생각하기엔 너무 선명했다. 소리는 낮게, 굉장히 가까운 곳에서 부드럽게 흘러나오는 듯 했는데 이상하게도 그 목소리를 분명히 들은 것 같으면서도 또렷하게 기억이 나지 않았다. 마치 내가 기억하지 못하길 바라는 목소리처럼 희미하게 번지는 소리. 나는 무의식적으로 목을 돌려 강 쪽을 바라보았다. 곡교천으로 내려가는 길은 가로등도 드물고 항상 어둡다. 그 어둠이 그날따라 더 깊어 보였다. 동굴처럼 입을 벌린 수평선 위, 다리의 굴곡만이 은근하게 실루엣을 드러내고 있었다. 누구세요? 입 밖으로 나온 목소리가 생각보다 떨렸다. 나는 대답을 바라지도 않았는데 그 순간 또다시 귓가를 스친다. 여기야. 단어 하나. 짧았지만 이상하게 길게 울려 퍼지는 것처럼 들렸다. 몸이 굳었다. 심장이 쿵 하고 크게 내려앉는 느낌. 나는 딱딱해진 목을 억지로 돌려 강과 다리를 번갈아 바라봤다. 아무것도 없다. 사람 그림자도 움직임도 없다. 하지만 이상하게 내 몸은 이미 알고 있었다. 저쪽에, 정확히 저 아래에서 누군가가 나를 부르고 있다는 걸. 나는 애써 평정을 유지하려고 했지만 손끝이 시리도록 얼어붙었다. 순간 시선이 다리 아래로 자연스럽게 내려갔다. 분명히 아무도 없는 어둠인데 그 어둠이 단순한 어둠이 아닌 것처럼 느껴졌다. 어둠이 텅 비어 있음이 아니라 뭔가가 숨어 있음으로 다가왔다. 그때였다. 바람이 한번 스쳤다. 그 바람에 섞여 아주 희미한, 그런데 귀를 찌르는 듯이 뚜렷한 물 젖은 냄새가 몰려왔다. 순간 떠올랐다. 며칠 전 찻집을 찾았던 그 손님. 그 남자는 커피를 주문하고도 거의 아무것도 마시지 않았다. 계속 다리를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었다. 아직도 올라오나? 아직도 찾아다니는 건가? 나는 그때 그냥 술 취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그 말이 머릿속에서 쨍 하고 울렸다. 올라온다고? 나는 낮게 중얼거렸다. 뭐가? 갑자기 찻집 뒤편에서 철헉하는 소리가 났다. 문이 흔들리는 소리도 아닌데 분명 금속이 바닥을 긁는 소리였다. 나는 움직이지 못했다. 눈동자만 굳이 천천히 그 방향으로 굴렸다. 정말 아무도 없다. 그저 그림자만. 그런데 문제는 그 그림자가 움직이고 있었다. 분명히 가로등 불빛 아래에 노출된 부분이 없는데도 그림자 하나가 흐물거리듯 흔들렸다. 마치 그 형태를 유지하기조차 힘든 무언가처럼. 그림자는 찻집 벽면을 타고 내려와 바닥으로 번지더니 천천히 믿기 힘들 만큼 자연스럽게 나에게 다가왔다. 나는 숨을 삼켰다. 발끝이 저리도록 긴장이 몰려왔다. 그림자가 내 발목 가까이까지 다가왔을 때 나는 반사적으로 뒤로 물러났다. 그러자 그 순간 길 아래에서 퍽 물 튀기는 둔탁한 소리가 났다. 다리 아래 바로 그 어둠의 중심에서 심장이 미친 듯이 고동쳤다. 그 소리에는 분명 무게가 있었다. 물 위로 무언가가 올라왔다가 다시 가라앉는 소리. 어떤 짐승? 사람? 아니, 그건 움직임 자체가 이상했다. 가늘고 길게 끌어올렸다가 느릿하게 떨어뜨리는 느낌. 깊게 가라앉지도 않고 수면 가까이서 떠다니는 것 같은 기이한 질감. 나는 도망쳐야겠다고 생각했다. 정확히 그 순간 또다시 들렸다. 여기야. 이번엔 더 선명하게, 더 가까이서. 나는 목이 뻣뻣해질 정도로 천천히 다리 쪽을 바라봤다. 그러자 정말 아주 희미하게 물결 사이에서 무언가가 흔들렸다. 처음엔 머리카락처럼 보였다. 긴 실 같은 선들이 물 위에서 살짝살짝 떠오르는 모습. 하지만 그것이 더 크게 흔들리자 나는 그게 단순한 무언가가 아니라는 걸 알아버렸다. 그건 사람의 머리였다. 정확히 말하면 물 위로 얼굴의 윗부분만 떠올린 사람의 뒷머리 같았다. 정수리 부분만 물 위에 남아 물결에 흔들리며 천천히 나에게 방향을 돌리고 있었다. 나는 공포를 느낀다가 아니라 몸 전체가 그 공포를 기억했다. 마치 오래전 아주 비슷한 상황을 겪었던 것처럼
근거 없는 공포가 아니라 익숙한 공포로 다가왔다. 그때 깨달았다. 아까 들었던 그 목소리. 그건 내 이름을 부른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어딘가를 깨우는 소리였다. 내가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무언가를 억지로 기억하게 하는 듯한 목소리. 나는 온몸을 떨며 한 걸음 더 물러섰다. 그 순간 물 위에서 흔들리던 그 머리가 갑자기 멈췄다. 그리고 천천히, 너무 천천히, 마치 물속에서 누군가가 밀어 올리듯이 얼굴이 드러났다. 흐릿하게 번진 눈, 축 늘어진 입술, 물에 잠겨있던 살까지 창백하게 일그러진 얼굴. 그 얼굴이 나를 똑바로 바라보는 순간 숨이 턱 막혔다. 하지만 더 이상한 건 따로 있었다. 그 얼굴은 어딘가 낯익었다. 정확히 기억나진 않지만 분명히 내가 본 적이 있는 얼굴이었다. 그때 다리 아래에서 갑자기 쿵! 2번의 소리가 울렸다. 마치 누군가가 다리를 아래에서 힘껏 두드리는 듯한 금속이 떨리는 소리. 얼굴이 바로 그 순간 희미하게 웃었다.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지만 그 표정만으로 알아버렸다. 그건 도움을 청하는 얼굴이 아니었다. 슬픈 얼굴도 분노한 얼굴도 아니었다. 그건 찾았다는 얼굴이었다. 드디어 찾아냈다는 듯한. 나는 뒤로 움찔하며 비틀거렸다. 손끝이 덜덜 떨려 열쇠를 떨어뜨렸다. 그리고 그 얼굴이 물속으로 툭 하고 가라앉기 직전에 나는 아주 작은 소리를 들었다. 기다렸어. 나는 즉시 몸을 돌려 도망쳤다. 발바닥에 충격이 울릴 정도로 땅을 박차고 뛰었다. 뒤에서 물이 크게 튀는 소리, 다리를 울리는 진동, 누군가가 물 위를 끌고 올라오는 소리. 온갖 소리가 쫓아오는 듯했다. 하지만 나는 뒤를 보지 않았다. 보는 순간 정말 끝이라고 느꼈기 때문이다. 달리다 보니 어느새 찻집 문 앞에 도착했다. 숨은 거칠고 손은 얼어붙은 듯 떨렸다. 문고리를 잡으려 했는데 손이 말을 듣지 않았다. 하지만 내가 문을 열려는 순간 등 뒤에서 바람도 물도 아닌 다른 소리가 들렸다. 발소리, 바닥에 물이 떨어지는 소리와 함께. 그 발소리는 내가 선 자리에서 불과 몇 미터 떨어진 곳에서 멈췄다. 나는 온몸이 굳은 채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그곳에는 말도 안 되지만 그날 나는 누군가가 내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분명히 들었습니다. 물 위에서 울리는 듯한 축축하게 번지는 목소리. 너무 처연해서 듣는 순간 심장이 조여들 정도로 참기 힘들었던 그 울림이 아직도 귀 안쪽에 남아 있습니다. 나는 이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목이 잠기곤 합니다. 충청남도 곡교천에서 그리고 그 다리 아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제야 조금은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는 34, 아산에서 작은 찻집을 운영하며 지냅니다. 곡교천 근처에서만 7년째 가게를 하고 있죠. 이 지역 사람들에게는 익숙한 강이고 다리도 낮고 조용해서 낮에는 산책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밤이 되면 분위기가 완전히 바뀝니다. 마치 물속에서 뭔가가 올라올 것 같은 묵직하게 가라앉은 음기가 스멀스멀 번지죠. 처음엔 지역적 특유의 습기나 안개 때문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건 내 착각이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늦게까지 일을 하고 가게 문을 닫은 뒤 집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차를 두고 온 날이었고 강 옆에 난 산책길을 지나는 것이 더 빠르기도 해서 자주 그 길을 이용하곤 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날따라 길을 따라 흐르는 물소리가 지나치게 크게 들렸어요. 평소와 다르게 물이 불어난 것도 아니었는데 마치 바로 내 발 아래에서 흐르는 것처럼 가까웠습니다. 기세 좋고 생동감 넘치는 물소리라기보다는 누군가 억눌린 울음을 삼키며 흐느끼는 소리처럼 들렸달까요? 나는 순간 멈춰섰습니다. 왜인지 모르게 한 발 더 내딛는 게 두려웠어요. 발바닥이 땅에 닿는 것조차 부담스럽게 느껴질 만큼. 그리고 그때 귀 옆을 스치는 듯한 낮고 젖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기 추워.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너무 선명했거든요. 그냥 지나가는 환청이나 바람이 몰고 온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정말 누군가가 내 귓가 바로 옆에서 말하는 것처럼 선명했어요. 온몸에 털이 곤두서고 어깨가 경직됐습니다. 움직여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다리가 바닥에 고정된 것처럼 떨어지질 않았습니다. 나는 겨우 몸을 돌려 강 쪽을 바라봤습니다. 반사적으로 그랬지만 그게 큰 실수였습니다.
밤이었고 가로등은 약했고 강물 위에는 안개가 얇게 깔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개 사이 어딘가에서 물결이 반대로 흔들렸습니다. 흐르는 방향이 아닌 쪽으로. 마치 누군가가 물속에서 빠져나오려고 강물 아래를 밀어 올리는 것처럼 그때 또 들렸습니다. 추워, 추워. 여기 너무 목소리가 이번엔 더 가까웠어요. 물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마치 금방이라도 내 뒤에서 손을 뻗을 것처럼 바로 어깨 너머에서 들렸습니다. 나는 반사적으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도망치듯 무작정. 강 바로 옆을 지나는 산책길이었지만 더 이상 균형을 잡을 수 없을 정도로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숨이 차오르고 등 뒤에서 차가운 기운이 바람처럼 따라붙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지나가는 바람이라고 하기엔 너무 인간적인 분명한 손끝의 감촉이 내 팔꿈치를 스쳤습니다. 젖은 손, 얼음장처럼 차갑고 물에 불어 살것이 일어난 느낌. 나는 거의 울다시피 하며 달렸습니다. 나중엔 발바닥이 아프고 숨이 끊어질 것 같으면서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멈추는 순간 그 손이 내 발목을 붙잡을 것 같았으니까요. 겨우 큰 길에 다다르고 나서야 나는 멈춰 섰습니다. 지나가는 차들의 불빛이 너무 반가웠습니다. 사람의 기척이 들어오자마자 그 냉기와 목소리가 산산이 흩어졌습니다. 하지만 나는 돌아볼 수 없었습니다. 돌아보면 그 젖은 손이 시야에 잡힐 것 같아서 그날 이후로 나는 그 길을 피했습니다. 가게에서 집으로 가는 길을 일부러 돌아서라도 강가를 스치지 않으려 애썼죠. 하지만 문제는 그 목소리가 그날로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며칠 뒤 가게 문을 닫고 정리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밤 10시쯤 손님도 없고 혼자서 테이블을 닦고 있었죠. 문 쪽이 어둡게 비쳐 보였는데 유리창을 스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엔 나뭇가지가 바람에 흔들려 부딪힌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가 이상하게 규칙적이었어요. 약하게 딱딱 마치 누군가가 젖은 손등으로 천천히 창문을 두드리는 듯한 리듬. 나는 테이블 놨던 손을 멈추고 그 소리를 귀로 쫓았습니다.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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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혀 바람 소리 같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순간 가게 안 조용한 공간을 가르는 듯한 아주 낯익은 속삭임이 들렸습니다. 여기 따뜻해.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세상이 조용해지고 숨이 멎은 듯한 현기증 속에서 나는 천천히, 매우 천천히 창문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바깥은 어둡고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창문 표면에는 전날 강가에서 느꼈던 그 촉감 그대로 물에 젖은 손자국이 또렷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세 손가락이 길고 약간 비뚤어진 모양으로 창문 위쪽에서 아래로 미끄러진 듯한 자국, 물방울이 천천히 흘러내리고 있었고 그 아래에는 마치 나 여기 있어 라고 말하는 듯한 누군가의 숨결이 서려 있었습니다. 나는 뒤로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그리고 또 한 걸음. 심장이 어둡게 뛰며 귓속을 때렸습니다. 그 순간 창문에 찍힌 물방울이 갑자기 아래로 쭉 흐르더니 마치 손가락이 다시 움직이는 듯한 선을 그었습니다. 그때 나는 알았습니다. 그건 단순히 스쳐간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나를 찾고 있었습니다. 나에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를 알고 있었습니다. 숨을 삼키는 소리가 너무 크게 들려서 혹시 그것마저도 밖에 있는 그것에게 들리지 않았을까 겁났습니다. 내가 뒷걸음질 치는 동안 창문 위의 물자국은 아주 느리게 정말 인간의 손바닥 모양처럼 아래로 굴러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 창문 가장 아래에서 물방울이 떨어지기 직전 추워. 그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이번엔 아주 가까웠습니다. 창문이 아니라 내 바로 등 뒤에서 나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나는 지금도 그날의 냄새를 잊지 못한다. 차가운 물안개에 섞여 다리 아래에서 올라오던 그 비린 냄새. 마치 오래전에 죽은 무언가가 젖은 진흙 속에 파묻혀 있다가 내 발걸음을 알아차린 순간 스스로의 몸을 흔들며 기어나오는 듯한 냄새였다. 내 이름은 민재다. 올해 35이고 충청남도 아산에서 오래된 찻집을 운영하며 조용히 지내고 있다. 이 일은 그저 언젠가 손님들에게 건넨 실제로 있었던 일이었음에도 들은 사람들마다 얼굴이 굳어버려 결국 말하지 않게 된 이야기다.
하지만 요즘 너처럼 이상한 이야기와 실제 사건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누군가는 이 이야기를 듣고 조심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 나는 내 기억을 그대로 꺼내 다시 말해보려 한다. 곡교천을 아는가? 아산을 흐르는 길고 느린 강, 그리고 그 강을 건너는 곡교천 다리. 낮에는 아무렇지 않다. 차들이 지나가고 사람들이 산책하고 물가에는 낚시하는 어르신도 흔히 보인다. 하지만 밤이 되면 그곳은 도시의 불빛이 닿지 않는 곳처럼 기묘하게 어둡다. 이상하게도 가로등이 있음에도 빛이 다리 아래로 내려가지 않는다. 강물은 까맣게 잠겨 있고 다리에 콘크리트 기둥만이 희미하게 떠 있다. 내가 그 일과 얽히게 된 건 5년 전이었다. 그날 밤 찻집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가던 길이었다. 가게는 다리에서 그리 멀지 않다. 차로 10분 정도 거리였다. 비가 약하게 내렸고 바람은 축축하게 불었다. 시야를 가리는 정도는 아니었지만 라디오만 잠깐 꺼도 차 안이 고요해 불편할 만큼 조용한 그런 날이었다. 곡교천 다리 위에 올라선 순간 나는 불쾌한 기운을 느꼈다. 라디오에서 갑자기 지지직하는 소리가 들렸고 그와 동시에 차 안의 온도가 갑자기 떨어졌다. 에어컨은 꺼져 있었는데도 손등에 닿는 공기가 차갑게 가라앉았다. 원래 그런 도로가 아니다. 바람이 강한 날도 아니었고 주변에 온도 변화가 생길 만한 시설 같은 것도 없다. 나는 괜히 창문을 한번 내렸다가 바로 올렸다. 빗방울이 안으로 튀었고 공기 안에는 물비린내 같은 것이 섞여 들어왔다.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던 그때였다. 다리 한가운데에서 헤드라이트 앞을 무언가가 스쳐 지나갔다. 정확히 말하자면 사람의 형태였다. 어깨선, 머리, 팔, 실루엣은 분명 사람 같았다. 그런데 발이 없었다. 다리 위를 걷는 것이 아니라 공중에 살짝 떠 있는 것처럼. 하지만 그 실루엣은 한 번도 나를 보지 않았다. 그냥 다리의 난간 쪽을 향해 걸어가더니 물속으로 미끄러지듯 사라졌다. 브레이크를 세게 밟은 건 그 다음이었다. 다리는 한밤중에 차가 거의 없다. 내 차만 있었고 뒤에는 아무도 없었다. 나는 그대로 차를 멈추고 비상등을 켜고 차 안에서 한참 동안 숨을 고르며 앞을 응시했다.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 숨이 턱턱 막혔다. 방금 본 게 진짜 사람이었을까? 하지만 나는 스스로에게 그렇게 묻고 있으면서도 이미 대답을 알고 있었다. 그건 사람이 아니었다. 나는 잠시 고민했다. 그냥 지나쳐서 집에 갈까? 하지만 그 실루엣이 난간으로 가다 사라진 것이 계속 머리를 때렸다. 혹시 떨어진 건가? 그 생각이 들자마자 나는 자동으로 차를 갓길에 더 붙여 세우고 비를 맞으며 다리 끝쪽 난간으로 뛰었다. 그때부터 상황은 조금 이상해졌다. 난간 아래를 내려다보자 물이 흐르는 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았다. 비가 내리는 밤이면 보통 물살의 소리가 더 크게 울려야 하는데 그날은 마치 물이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조용했다. 강물은 더듬기가 싫을 정도로 까맸고 물 한 개가 기둥 사이에서 낮게 떠올라 있었다. 빗물 떨어지는 소리, 바람 부는 소리, 그런 자연스러운 소음들이 모두 사라져버린 듯한 정적이었다. 그리고 그 정적 속에서 나는 아주 작게 물 아래에서 툭 하는 소리를 들었다. 뭔가 단단한 것이 바닥에 닿는 소리 같았고 몇 초 뒤 또 한 번 툭! 나는 난간 위로 몸을 좀 더 기울였다. 아래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물 한 개가 어린아이 손길처럼 내 시야를 긁고 지나갔다. 바로 그 순간 누군가가 내 발목을 잡았다. 물속이 아니었다. 내 뒤였다. 나는 기겁하며 뒤를 돌아봤다. 그러나 아무도 없었다. 발목에 닿았다 느꼈던 감각은 금방 사라졌고 내가 밟고 있는 바닥은 젖어 있었다. 바람이 불지도 않았는데 손목에서 떨어지지 않는 차가움이 악착같이 매달렸다. 머리가 어지러워져 도망치듯 차로 돌아가려고 했을 때였다. 다리 아래에서 이번엔 조금 더 크게 쿵 하는 소리가 울렸다. 마치 바닥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발로 천장을 차는 듯한 굵은 진동이었고 그 소리와 함께 강물 중앙에 잔잔한 파문이 하나 크게 퍼졌다. 나는 너무 놀라 차문을 열다가 미끄러질 뻔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다. 내 시야 가장자리에 물안개 속에서 무언가가 기어서 올라오는 듯한 움직임이 보였다. 사람의 동작은 분명 아니었다.
천천히 끈적하게 마치 땅속에서 겨우겨우 기어나오는 벌레처럼 기둥 표면을 타고 올라오고 있었다. 그런데 자세가 기괴했다. 몸을 지탱하는 방식이 사람의 관절로는 불가능한 각도였다. 그리고 그 끔찍한 움직임 사이에서 아주 작은 소리가 섞여 나왔다. 춥다. 나는 숨이 완전히 멎은 듯 굳어버렸다. 그 목소리는 분명히 사람의 목소리였다. 하지만 말투가 이상하게 비어 있었다. 감정이 없었다. 단지 입냄새처럼 공기에서 증발하듯 내 귓가 근처에 들러붙었다. 그때 내 머릿속에서 뭔가가 부서졌다. 나는 도망쳤다. 제대로 숨을 쉬지도 못한 채 비틀거리며 차에 올라타 문을 잠그고 손이 떨려 시동도 한 번에 걸지 못했다. 시동이 걸리는 순간 나는 백미러를 봤다. 그리고 나는 그날 이후 절대 잊지 못할 장면을 보게 된다. 백미러 중앙에 다리를 넘어오는 어둠 속에서 그 실루엣이 이번엔 분명히 나를 보며 다가오고 있었다. 숨이 턱 막히는 순간이었다. 입술이 굳어붙고 맥박이 귀 뒤에서 울리는 것처럼 쿵쿵거렸다. 아무도 없는 어둠 속에서 정말로 아무도 없어야 하는 그 자리에서 누군가가 내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가 들렸기 때문이다. 나는 35, 충남 아산에서 작은 찻집을 운영한다. 곡교천 다리 근처에 자리 잡은 지 오래됐고 낮이면 사람들이 드나들며 온갖 소식을 흘리고 가지만 밤이 되면 이 강은 조용히 숨을 죽인다. 그리고 그 고요한 강가에 오래전부터 잔혹한 소문이 깃들어 있다는 것도 나는 개업 첫 해에 이미 알게 됐다. 그날은 장사를 마치고 전등을 끄며 퇴근하려던 밤이었다. 찻집 앞을 스치는 바람이 몇 번이고 방향을 틀어 담쟁이 덩굴을 스치고 다리 아래로는 물이 천천히 들이치며 말없는 파문을 퍼뜨리고 있었다. 이런 고요함에 익숙해져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날따라 다리 쪽이 이상하게 어두운 느낌이었다. 가로등 불빛이 닿지 않는 건 늘 그렇지만 그날은 더 짙었고 더 무거웠고 마치 내가 그쪽을 바라보지 않길 기다리는 것처럼 고요했다. 그런데도 나는 괜히 그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이유는 없다. 단지 누군가 내 시선을 잡아 끌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을 뿐이다. 다리 한복판, 가로등 불빛이 닿지 않는 경계, 그리고 그 경계 바로 아래 물가 가까이에 누군가가 서 있었다. 옅은 노란빛이 감돌아 희미하게 보였는데 그건 가로등 때문이 아니라 마치 스스로 빛을 흘리는 것 같았다. 나는 잠시 눈을 비겼지만 눈을 다시 떠도 그 형체는 그대로였다. 바람은 멈췄다. 차 소리도, 강물 소리도, 심지어 내 발밑 자갈이 느끼는 무게조차 소리를 잃었다. 그런데 그 순간 그 노란 형체가 고개를 천천히 기계가 굳은 관절을 억지로 꺾듯 으득하며 내 쪽으로 돌렸다. 그리고 사장님, 내 이름을 정확히 부르는 목소리가 들렸다. 아무도 없는 밤, 불빛이 미치지 않는 다리 아래에서 그 목소리가 내 귓구멍 바로 옆에서 속삭인 것처럼 생생했다. 나는 숨을 삼켰다. 그 다음 다시 들려왔다. 이번엔 더 분명한 톤, 더 인간 같은 떨림, 더 가까운 거리. 사장님, 여긴 위험해요. 누가 장난을 치는 건 아닐까? 내 머릿속은 그렇게 합리적인 결론을 떠올리려 했지만 내 몸은 정반대 반응을 보였고 발끝부터 목덜미까지 차가운 무언가가 스며들었다. 그리고 그때 내가 본 것이 있다. 파란 강물 위로 희미하게 흔들리는 그 형체, 아니 그 얼굴. 물에 젖은 듯 축 늘어진 머리칼과 눈동자가 빠져나간 듯 깊게 꺼진 두 눈, 입모양이 열리고 닫히며 내 이름을 부르는 형체. 내 뒷다리가 순간적으로 휘청였다. 몸 전체가 뒤로 끌려가는 느낌이 들었지만 발은 바닥에 붙은 돌처럼 움직이지 않았다. 그때 또다시 목소리가 들렸는데 이번엔 깃불 바로 뒤에서 속삭이는 것처럼 목구멍의 냄새가 느껴질 만큼 가까웠다. 뒤에 있어요. 나는 반사적으로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아니, 돌아보지 못했다. 목은 뻣뻣하게 굳어 있었고 심장 소리가 귓속을 가득 채워 다른 소리가 전부 지워졌다. 하지만 그때 바람이 불었다. 정확히 내 등 뒤에서부터 앞쪽으로 밀려오는 찬 바람. 내 등이 마치 누군가가 숨을 들이마신 뒤 내뱉는 것처럼 느껴졌다. 나는 숨을 막고 버텼다. 몸이 떨리고 이가 맞부딪혀 딱딱거리는 소리가 스스로 들릴 정도였다. 그리고 한순간 그 바람이 끊겼다. 완벽하게.
마치 뒤에 있던 무언가가 나와의 거리를 밤 공기에 새겨놓은 채 돌연 사라진 것처럼. 그 바람이 끊긴 동시에 내 앞에 강물 위 형체도 스르르 가라앉기 시작했다. 손 하나, 머리카락 한 올조차 움직이지 않은 채 서 있던 그대로 강물 아래로 가라앉았다. 사람이라면 저렇게 가라앉을 수는 없다. 그 생각이 드는 순간 충격과 공포가 뒤섞여 내 다리가 완전히 풀렸다. 나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서 호흡을 억지로 이어붙였다. 그리고 겨우 정신을 붙잡고 찻집으로 들어가 문을 걸어 잠갔다. 하지만 그날 밤은 끝이 아니었다. 진짜 시작은 그 다음이었다. 문을 잠그고 난 후에도 찻집 안은 유난히 어두웠다. 천장등은 분명 켰는데 밝기가 제대로 올라오지 않는 느낌. 마치 누군가 조명을 손으로 눌러 빛을 가리고 있는 것처럼 흐렸고 공간 전체가 눅눅하게 가라앉아 있었다. 냄새도 이상했다. 물비린내가 실내로 스며들어왔고 찻집에서 쓰는 허브향이나 나무 냄새가 완전히 묻혀버렸다. 강물이 넘쳐들어온 것도 아닌데 내 복근을 조이는 듯한 절박하고도 오래된 냄새. 나는 차분해지려고 눈을 감았지만 바로 그때 또 들렸다. 탁! 탁! 규칙적인 소리. 문 두드리는 것 같지도 않고 창문에서 나는 소리 같지도 않았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리듬.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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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항상 3번. 단 한 번도 2번이나 4번이 되지 않았다. 나는 소리의 방향을 가늠하려고 숨을 멈췄다. 고막이 뛸 만큼 침묵을 만들었지만 오히려 더 선명해졌다.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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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깨달았다. 그 소리는 바로 내 뒤에서 나고 있었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뻣뻣한 목이 한 번에 돌아가지 않아 마치 쪼개지는 기분이었다. 그런데 뒤에는 아무도 없었다. 벽만 있었고 벽에는 오래된 물 얼룩이 희미하게 퍼져 있었다. 그런데 이상했다. 얼룩의 모양이 형태가 아까 강물에서 사라진 형체와 비슷했다. 그 순간 벽이 갑자기 차갑게 식어가는 느낌이 났다. 바로 손목까지 얼얼하게 스며드는 온도였다. 나는 등골이 식으며 뒤로 물러났다. 호흡이 고르지 못했고 심장은 규칙성을 잃고 흔들렸다. 그리고 그 차가운 벽에서 아주 미세한 속삭임이 들렸다. 사장님, 아직 위험해요. 내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그리고 그 다음 냄새, 갑자기 더 짙어진 물비린내, 손가락 사이로 스며드는 습기, 실내가 점점 더 축축해지는 느낌. 나는 본능적으로 도망가야 한다고 생각했다. 문 손잡이를 잡으려 한 찰나 손잡이가 스스로 덜컥 움직였다. 나는 그 장면을 평생 잊지 못한다. 왜냐하면 손잡이는 밖에서 누가 잡아당긴 것도 미는 것도 아닌 마치 안에서 스스로 돌아가는 것처럼 움직였기 때문이다. 새가 갈리는 소리와 함께 문이 천천히 벌어졌다. 그리고 문틈 사이로 찬 공기가 쓸려 들어왔다. 이상하게도 그 찬 공기 속에서는 강물 냄새가 아니라 사람의 숨결 같은 따뜻한 기운이 섞여 있었다. 문틈이 조금 더 벌어졌을 때 나는 보았다. 바로 그 자리. 아까 다리 아래 있던 노란 형체, 축 늘어진 머리카락이 문틈에 스쳐 지나가며 내 쪽으로 기울어지는 모습. 그리고 그 형체의 입이 아주 천천히 열렸다. 도망치지 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본능적으로 깨달았다. 이건 나를 위협하는 목소리가 아니라 붙잡으려는 목소리라는 것을. 하지만 그 붙잡음이 결코 사람의 방식일 리 없다는 것도 동시에